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매뉴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1년에 15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2021년도 달력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은 1년의 시작이며 한국에서는 공휴일입니다. 한때는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의 연휴가 주어졌으나 1999년 이후에는 1월 1일 하루만 휴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2월 31일 밤 12시, 즉 1월 1일 0시가 되면 서울의 종로에 위치하고 있는 보신각에서는 새해가 되었음을 알리는 타종 행사를 합니다. 총 33번 종을 치는데 이는 조선시대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밤에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문을 닫았고 새벽에는 다시 열었는데 이때에 종 또는 북을 쳐서 알렸습니다. 밤 10시경에는 28번 종을 쳐 통행금지를 알렸고 오전 4시경에는 33번 종을 쳐 통행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장중한 소리를 내는 것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일명 에밀레 종으로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보신각의 종소리 대신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들으며 새해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를 들었지만 아직 아침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새해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새해는 1월 1일 아침 해가 떠올라야만 시작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새해 1월 1일에 처음 뜨는 아침해를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일출 명소에 모여듭니다. 대부분은 한국의 동쪽인 동해안으로 몰려들며 일부는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인 산 정상을 찾기도 합니다. 태양은 매일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인간들에게는 어제의 태양이 아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미래의 출발점으로서의 태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역법은 양력이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새해 첫날과 추석만큼은 음력을 기준으로 축하합니다. 정부에서도 음력설을 폐지하고 양력설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국인의 끈질긴 전통 수호 노력에는 백기를 들고 1985년에 드디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9년부터는 명절 당일을 포함하여 앞, 뒤 3일간의 연휴가 주어졌습니다. 더군다나 2014년부터는 대체 휴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설날과 추석의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여 실질적인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설날과 추석 및 어린이날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설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가정이나 설날 아침 식사는 떡국입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떡국을 안 먹는다고 하여 나이가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한 살을 먹었다는 표현 대신에 떡국을 먹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월 1일은 3.1운동 기념일로서 국경일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1919년에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의 장래일인 1919년 3월 1일기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이 3.1 만세운동입니다. 3월 1일에 시작하여 약 3개월간 시위가 발생했으며 일제는 강경하게 진압하였습니다. 일제의 공식적 기록에 의하면 집회인 수는 106만여 명이었고
그중 사망자가 900여 명, 구속된 자가 4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1919년 4월 11일에는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날을 만들어 기념하고 있지만 날짜는 제각각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5월은 한국에서 가정의 달이라고 표현하는데 각종 기념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이며 공휴일이고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어린이들이 카네이션을 부모님 가슴에 꽂아드리며 사랑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가슴에 꽃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유네스코는 10월 5일을 세계 스승의 날로 정했지만 대한민국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양력 생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보통 4월 초파일이라고 부릅니다. 2021년에 부처님 오신 날은 양력으로 5월 19일입니다. 초파일이란 한자로 초8일이라고 쓰며 첫 번째 8일이라는 뜻입니다. 초8일이라고 읽어야 하지만 석가탄신일을 뜻할 때에는 초파일로 읽고 8일을 뜻할 때에는 초8일로 읽습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변동되며 보통 4월 말에서 5월 중순에 자리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사찰에서는 거리에는 연등을 매답니다. 부처님 오시는 날의 일주일 전에는 전국적으로 연등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는 제등 행렬이 행해집니다. 초파일 당일에는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행해집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의 충성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관공서와 각 가정에서는 조기를 개항합니다. 대통령과 산부 요인 등은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오전 10시에는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며 1분간 묵념을 행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의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과 대전에 위치한 국립현충원,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 419 민주묘지, 경남 창원의 국립 315 민주묘지, 광주광역시의 국립 518 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및 국립 신암선열공원의 6개입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왕 히로히토가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를 통해 항복 방송을 발표하였습니다. 深刻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拾せんと欲し。 일본 군대에 무조건 항복을 권고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완벽한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항복 방송을 종전조서라고 부르는데 재미있는 점은 종전조서의 글자 수가 815자라는 점입니다. 마치 일부러 맞춘 것처럼 말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8월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설날과 마찬가지로 각 가정에서는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냅니다. 설날의 음식이 떡국이라면 추석의 음식은 송편입니다. 과일과 곡식이 열매를 맺는 계절이기에 먹을 것이 풍성하여 먹을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해지는 시기입니다. 설날과 마찬가지로 당일을 포함하여 앞, 뒤, 총 3일간의 연휴이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 왕검이 고주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군 신화의 주인공인 바로 그 단군입니다. 단군의 아버지는 환웅이고 어머니는 21일간
약숙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웅녀입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육법 제1조로 전해져 교육의 근본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1446년에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반포하셨는데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됩니다.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이 9월 상순에 책으로 펴냈다고 되어 있는데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변환하면 10월 9일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1990년에 잠시 공휴일에서 빠졌었지만 2005년에 국경일로 격상되었고 2012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로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과 더불어 공휴일입니다. 12월은 성탄절의 계절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합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종교단체에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에 띕니다. 이 모든 것은 12월 25일 성탄절을 향해 집중됩니다.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막을 내리고 한 해도 저물어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체들도 본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노동자들은 5월 1일인 노동절을 유급 휴일로 합니다. 원래는 휴일이 맞지만 만에 하나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공무원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에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위지 혹은 배려에 따라 특별 휴가의 형식으로 휴식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만 있는 것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